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토요일 이제 12시가 막 넘었는데 고독 신도시는 평택 캠퍼스는 참 조용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보면은 뭐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합니다. 오늘은 SK 얘기입니다. HBM이 SK 하이닉스와 넘사벽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 품질, 수율, 적기 개발로 내년 HBM도 리딩할 것이라 올해 4분기부터 출하가 시작된 엔비디아의 B100 AI 가속기가 한 대당 7만 달러랍니다. 거의 1억 원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가동 중인 AI 데이터 센터는 HBM2E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교체 수요도 많죠. 테슬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HBM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콜 통과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이 삼각 동맹이 너무 공고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콜뿐만 아니고 TSMC의 콜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TSMC에서 패키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삼각동맹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HBM을 잘 만들려면 우리가 자랑하는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코어 다이 D램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SK 하이닉스에는 1B D램 수율이 안정되어 있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아마 내년 상반기에 샘플이 나올 HBM4에도 1C로 가지 않고 1B D램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에 1C를 도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는 HBM4부터 처음부터 1C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평택 캠퍼스 P4에서 지금 1C D램 라인을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HBM 주도권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는데 대중국 반도체 그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이게 점점 더 아마 치열해질 겁니다. 우리 넘사벽이란 말 많이 쓰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여기에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품질, 퀄리티, 그 다음에 수율, yield, 적기 개발, TTM이죠. 제가 TTM에서도 저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시장이 지나가 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장에 가장 필요한 제품을 내놔야지만 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 25년도 HBM의 시장 점유율을 70대 20대 1, 70이 SK 하이닉스, 20이 삼성전자, 10은 마이크론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따르면 중국 메모리사들의 약진과 전방 수요 약세, 전방 수요는 뭐 이렇게 PC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쪽 얘기를 하는 거, 스마트폰. 그런데 불구하고 올 한 해는 SK 하이닉스가 최고의 아마 실적을 올릴 것 같습니다. 또 4분기도 지금 뭐 증권가의 전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상당히 고전할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HBM 덕분입니다. HBM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PC와 노트북 수요는 살아나지 못하고, 데이터 센터에 탑재되는 HBM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뭐 수조 원씩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엔비디아의 HBM을 아주 경쟁적으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SK 하이닉스는 4분기에도 역대급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에 이제 HBM3 8단위 콜 통과를 했고,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제가 어제도 방송됐지만 우리 서울경제의 이제 강예령 기자는 취재 결과 8단 HBM3 2도 콜 통과를 한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조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 이제 정확히 알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하고 기술 격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갭이 큽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3월부터 HBM3 이 8단 제품을 퀄통과를 하고 3분기에는 12단 제품을 벌써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단 여기는 블랙웰 호퍼에 들어가고 12단도 이제 블랙웰 이제 호퍼 블랙웰에 들어가는데 아마 12단은 블랙웰 울트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장 충격적인 건 여기죠. SK 하이닉스가 내년 초에 16단 HBM3E를 고객사에 샘플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 고객사라는 거는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이제 젠슨 황이 GTC 2024에 나왔던 그 동영상인데 짧은 동영상이 1분 26초인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B100이 나오거든요. B100이 이 블랙웰 B100이 하나에 1억이나 된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Welcome to GTC. Hopper is fantastic, but we need bigger GPUs.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a very, very big GPU. Blackwell.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This is Hopper. Hopper changed the world. This is Blackwell. 208 billion transistors. I can see there's a small line between two dies. This is the first time two dies have abutted like this together in such a way that the two dies think it's one chip. There's 10 terabytes of data between it, 10 terabytes per second. There's no memory locality issues, no cache issues. It's just one giant chip. And so when we were told that Blackwell's ambitions were beyond the limits of physics, the engineer said, so what? And so this is what happened.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B100을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저 B100이 보시다시피 호퍼보다는 조금 크거든요. 그거를 테슬라의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10만 개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AI B100이 하나에 7만 달러, 그냥 환율을 따지면 약 1억 원 정도가 되는 거죠. B100은 HBM과 하나의 칩으로 패키징 되어 있는데 HBM이 잘못될 경우 1억 원짜리 칩 전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품질이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밑에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품질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급량이에요. 자, 공급량은 이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HBM은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고 있고 1차 밴드고 2차 밴드는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은 한 달에 그 캐파가 얼마 안 돼요. 대략 한 2만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급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HBM의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만큼 엔비디아는 최대한 많은 양의 HBM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수율과 생산 능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알려지기는 올해는 뭐 대략 한 10만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캐파를 지금 엄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D램 만들던 그 라인들을 전부 다 지금 HBM으로 돌리고 있고 특히 이제 이천의 M16이라든가 청주 팹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청주의 M15X라든가 또 내년 1월에 시작하는 SK 하이닉스의 용인 원산면 팹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마이크론도 잘하고 있지만 캐파가 작아서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BM3와 H3E 모두 SK 하이닉스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2단은 뭐 아무도 지금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SK 하이닉스만 홀로 하고 있는 거죠. 보통 웨이퍼 한 장의 수율이 80%라고 하면 HBM 16단 이거의 수율은 50%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율을 어떻게 올리느냐가 가장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HBM은 D램을 이제 8장, 그 다음에 12장, 16장을 짜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D램 수율이 80%일 경우 16층 전체 양품일 확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SK는 지금 그거를 해내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요게 이제 HBM3E입니다. 12단입니다. 12단. 요건 제가 직접 코에서 찍어온 거거든요. 12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HBM3E 12단이고 우측에는 요거는 이제 11월 그 4일인가 5일인가 이제 그 코엑스에서 열렸던 SK AI 서밋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어요. 16단이죠. 요 까맣게 보이는 요게 이제 HBM입니다. 왜 16단, 16 스택이라는 이제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지금 발표를 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내년 이제 뭐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HBM4가 나올 예정인데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자꾸 12단 HBM4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16단 HBM4로 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관계자가 이 말을 들어보면 SK 하이닉스가 높은 품질과 수율, 자, 높은 품질을 확보를 했어요. 수율도 확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HBM1부터 HBM3E까지 양산을 진행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을 거예요. 특히 수율입니다. 수율이 지금 HBM3E는 한 80% 정도에 이르는 이상이었을 거예요. 뭐 수율이라는 거는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래 밖으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은 아름아름 알려지는 겁니다. 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슬슬 알려진다 해서 그것이 문제될 건 없거든요. 이게 80% 이상입니다. 엄청난 수율입니다. 이 수율을 달성하는 데는 SK 하이닉스의 뭐 기술력도 있겠지만 한미 반도체 뭐 TC 본도의 역할도 굉장히 잘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그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이 16단을 얘기를 하는 거죠. 48기가예요. 자, HBM4가 48기가거든요. 그러니까 HBM3E 16단이 지금 48기가를 달성을 해버린 거예요. 수율 또한 HBM3E 12단하고 수율이 거의 맞았어요.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바로 그냥 16단 HBM4로 그냥 바로 가버리면 되거든요. 엔비디아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즉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또 보면 AI 개발 속도가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속도가 생명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속도, TTM. 가장 필요한 제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나와야지만 비즈니스가 되는데 아무리 좋은 제품도 철진한 거 나오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문제는 범용 D램과 달리 HBM 경우는 CPU하고 함께 패키징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수율을 올리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HBM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1, 2, 3, 4, 5, 6, 6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HBM은 웨이퍼 단위에서 1차 테스트, 그러니까 D램이 만들어진 그걸 1차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걸 쌓는 거죠. 8단, 12단, 16단을 쌓아서 이게 수율이 잘 나오는가 이걸 또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난 후에 HBM을 파운드리에 TSMC로 보내잖아요. 보내면 이제 파운드리에서 CPU하고 함께 패키징을 하죠. 그래서 또 분량을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렉 단위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거죠. 만일 렉 단위에서 분량이 발생하면 다시 웨이퍼 단계로 넘어가서 테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 5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만일 실패해버리면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8단 HBM3E가 콜 통과를 할 거란 얘기가 수도 없이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한번 분량이 나니까 다시 또 원점으로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1년이 넘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지금 SK 하이닉스가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K 하이는 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웨이퍼 단계에서 사전에 잡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기업의 비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굉장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4부터는 TSMC와 손잡고 시장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소모 효율성을 위해서 베이스 다이를, 로직 다이를, 버퍼 다이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파운드리 공정을 도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림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 이제 그 HBM의 구조입니다. 여기가 이제 로직 다이입니다.
로직 다이고 이제 베이스 다이고 이제 코어 다이라고 하는데, 코어 다이가 아니고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하는데, 회사마다 부르는 게 달라요. 공통적으로 표준된 그 명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로직 다이, 버퍼 다이, 베이스 다이라 그러고, 여기가 이제 코어 다이죠. 코어 다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낱장의 D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1A로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도 이제 1B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1B가 지금 수율도 잘 나오고 품질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HBM4까지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1C를 준비를 안 했냐? 지난 여름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언제든지 HBM4에다가 1C D램을 그 다이를 쓸 준비가 벌써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코어 다이에 HBM4에서 1B를 쓰겠다는 것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수율, 품질 이런 것들을 맞추려면 기존에 잘 하고 있는 1B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HBM4부터는 구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GPU가 이렇게 병렬로 붙는데 이거는 직렬로 붙어서 요 파랗게 보이는 부분, 요게 이제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버퍼 다이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D램이 올라가는 거죠. 이런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HBM4부터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혼자 못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 이제 그 파운드리가 있어서 이 이제 버퍼 다이,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한 것처럼 베이스 다이를, 로직 다이를 내 외부를 뭐 상관 안 하고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파운드리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삼성 파운드리를 쓸 수도 있고 TSMC의 파운드리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TSMC의 창업자인 장중모 모리스 창이 삼성하고 협력을 안 한다고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짝사랑, 삼성전자의 언론 플레이는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HBM4를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이스 다이는 HBM의 맨 밑에 있는 층으로 GPU와 연결된 HBM의 컨트롤 역할을 합니다. 여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전력 소비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HBM3 이 12단까지는 아마 16단까지도 그런 것 같아요. 자체에서 D램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베이스 다이가 전력 소비가, 그러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기도 많이 먹기는 먹지만 발열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GPU를 그 냉각하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쿨링 시스템이 굉장히 또 그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먹기 때문에 미국의 데이터 센터는 바로 옆에다가,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가, 아니면은 소형 모듈러 원전을 짓는다든가, SMR이라 그러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 GPU 시장이 커지면서 전력 시장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당초에는 TSMC와 5나노, 그 다음에 12나노, 뭐 7나노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HBM4를 만들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고객사 요청, 고객사 누구겠어요? 미국의 주요 고객사 엔비디아겠죠. 3나노 공정으로 이제 HBM4 베이스 다이를 만들 거고, 범용 커머디티 HBM4에는 12나노 공정을 채택할 것이다.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하이 퀄리티 부분에서는 3나노 공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범용 일반적인 HBM은 12나노를 갈 것이다. 이래 투 트랙으로 가는 거죠. 자, SK 하이닉스가 파운드리 라인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EUV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상하기를 SK 하이닉스도 이게 뭐 베이스 다이를, 로직 다이를 TSMC한테 계속 맡길까요? 그러면은 TSMC에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 1B 아마 D램을 만드는데 EUV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청주의 M15X라든가 또 원산면에 또 팹이 또 4개나 크게 또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파운드리 라인으로
건설을 해서 파운드리 OEM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 베이스 다이를 만들거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을까 저 혼자 추측을 해보는데 아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TSMC에 끌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HBM4E부터는 고객사의 IP 설계자산이죠. 베이스 다이 이제 집어넣습니다. 더욱 효율적이면서도 맞춤형 HBM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HBM4는 HBM4E부터는 진정한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HBM4부터는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파운드리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따로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혼자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4일부터 있었던 그 코엑스가 있었던 SK AI 서밋입니다. 그리고 이게 10월 달에 있었던 그 뭐 반도체 대전 그 부스를 그대로 좀 비슷하게 이용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자, 여기 보면 지난 11월 달에 이제 SK AI 서밋에서 최태원 회장이 얘기를 했죠. 젠슨, 황은 한국 사람 같아. 빨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마 우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HBM4도 예정보다 6개월 먼저 공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광노종 SK 하이닉스 대표는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어서 16단 HBM3를 발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에 현재 SK 하이닉스는 내년에 HBM4 공급을 위해서 준비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내년 초 되면 정말 시장에 깜짝하고 HBM4를 16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SK 하이닉스는 HBM3 12단도 전혀 문제가 없고 내년에 이제 HBM3 이 12단 매출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HBM4도 나올 겁니다. 요거 사이가 이제 16단 HBM3인데 그것도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16단 HBM3E를 만든 이유가 16단 HBM3E를 매출을 많이 만들려고 했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4를 가상을 해서 준비를 한 거지, HBM4E, 16단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16단 한번 쌓아본 거죠. 쌓아봤는데 잘 나와요. 수율도 좋아요. 용량도 48기가 나왔어요. HBM4의 스펙이 다 안에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HBM3E를 16단을 만들 이유가 없죠. 왜? 엔비디아에는 거기에 맞는 스펙의 AI 가속기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년에 이제 미중 뭐 패권 전쟁이 또 심해지고 내년 1월 달에 트럼프가 또 이제 대통령에 이제 취임하면 여러 가지 일이 많겠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이 퀄리티 제품을 적기에 쏟아내려면 SK 하이닉스한테는 별로 이렇게 그 타격이 없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항상 하이 클래스, 하이 퀄리티 제품을 만드는 제 회사들은 그렇게 시장의 영향을 잘 안 받습니다. 그게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전자는 빨리 지금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다음 주 뭐 17일부터 17, 18, 19인가요? 반도체 전략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지난 여름에 8월 달인가요? 그때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략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주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하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무슨 가버렸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SK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뭐 이혼이란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마다 시간마다 참석해가지고 엔지니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술 리더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제가 그 이재용 회장한테 조금 불만인 거예요. 이런 리더십을 좀 보여줘서 이 강력하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AI 인공지능 또 HBM 시장에 삼성전자가 올라타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날씨는 좋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쌀쌀합니다. 주말 많은 분들 행복하시고요. 고독 달팽이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주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